근데 애플이 정말 한 10년 정도는 진짜 뒤처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실망했다라는 표현 그랬지만 맞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시리가 잘 이해했다. 자기 욕하는 거를 어떻게 찰지게 들었어. 미안하다 얘야. 시리 기마가 자동차 중 모멘텀 중에 제일은 신차 모멘텀인데 결국 테슬라도 신차 모멘텀이라도 있어줘야 된다. 내 서비스가 뭐 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라고 애둘러 말하지만 어디 돈 떼먹고 뛰어나가 약간 이런. 여러분 저 3주 휴가 갈 수 있어요. 네네. 자, 시작. 드디어 확정받을 수 있구나. 주류 경제학 녹화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나수지예요. 주인공. 맞아. 네, 오늘의 주인공. 아니 근데 선배도 머리 좀 자르지 않았었어요? 지금 나는 보니까 그냥 약간 이발. 좀 예쁜데? 대충 이발? 이 얘기를 하는 게 나수지 기자가 몇 개월 만에 머리를 잘랐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워낙 이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한국에서 파마랑 싹 해가지고 왔어요. 맞아. 그렇죠. 해야죠. 오기 전에 싹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걸로 1년을 어떻게든 좀 버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영양이 좋아. 잘 먹어서 그런지 막 머리가 막 쑥쑥 자라나는 거여서 막 그렇지 않아도 숱도 많은데 막 말리려면 1시간, 2시간 그렇지, 진짜 그렇지. 너무 오래 걸려. 말릴 맞아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도 이제 또 얇은 머리는 잘 못하니까 그냥 아무 미용실이나 가면 이 동양인 네네. 머리랑 다르니까 한인 미용실을 갔는데 저 이거 얼마 들었게요? 머리 위에 퍼마 피고 목이 위에 너무 많이 들고 들었어. 있어. 피고 이게 밑에 꼬불리는 것까지 자르고 해서 팁 포함해서 460불. 우리나라로 돈으로 딱 치면 60만 원. 가장 비싼 강남 그쵸. 청담동 연예인분들이 그쵸. 가시는 가장 비싼 미용실 가는 거예요. 거기랑 비슷한 네, 거죠. 네. 저 평소에 가는 데랑 한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네. 하는 이유가 또 저희 회사 윗분들이 보시면 체재비가 적다는 얘기냐 이렇게 할 수 맞는데? 있지만 적은 건 사실이고. 그걸 얘기하려 김종학 씨는 머리 깎는데 얼마 들었어요? 저 하는데 45불 정도 되니까 이거저거 약간 팁 해가지고 그러니까 팁을 또 줘야 되잖아요. 팁을 보통 블루클럽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잘라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저 여의도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생각나서 뭘 자르고 만나고 싶어. 아니 그리고 미용실도 여기 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에서 보통 20% 사이로 맞아요. 식당이랑 비슷해. 그쵸 보통 맞아요. 20% 준다 그래가지고 20% 주고. 아니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미국인 친구가 미용실이 원장한테는 팁을 안 줘도 된다 그러던데. 주인이니까? 네, 주인이니까. 그래서 아. 그 비즈니스를 오운한 원장이면은 그 원장한테는 팁을 안 줘도 된대요. 그리고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요? 보니까. 헤어드레서한테는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 미국 애인데 그 친구가 미국 그랬어요. 애들도 다 견해가 달라. 저도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7년 뭐 이렇게 되니까 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돼. 네. 그런데 예전에는 팁이 너무 신경이 쓰지 않아요. 팁을 이제는 300불이야 그러면 400불로 듣거든요. 들려요 그게. 네네, 그런데 그 팁에 대해서도 미국 내 애들도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그런 거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주는데 그러면 왜 우리 집에 뭘 배송해 주는 사람 왜 페덱스 기사나 아마존 기사한테 안 줘? 그 사람 갖다 주잖아. 근데 음식을 배달 오면 주거든요. 그쵸. 근데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 왜 안 주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거 구글에 찾아보시면 막 갑론을박 레딧 이런데요. 막 난리 나 있습니다. 뭐 맞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은 안 줘도 되는데 맞아. 원래는. 근데 주인이 헤어드레서를 하면 헤어드레서 역할이기 때문에 주인이 역할이 아니라 주인은 오문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헤어드레싱을 하는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료를 줘야 팁을 되는구나.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아니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잖아. 그게 조금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뭐 제시카스 헤어살롱인데 제시카야. 그럼 뭐 오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 준다고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봐서 오너라 그러면 깎아주세요. 기다려야지. 우리가 물가 얘기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팁도 그 물가를 상승시키거나 지금 끈적끈적한 물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요즘은 여기 팁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그 현금 토스처럼 벤모라고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미용실에서 저희 아이들 머리를 깎이고 그럼 벤모를 팁 전송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작이 좀 늦었어요.
주인분이 뛰쳐나오셨어요. 왜 안 주냐고. 아, 팁 안 주냐고? 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배가 밖에 나와가지고. 예, 뭔가 이제 하면서 금방 띠링 하고 올 줄 알았는데 그분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팁 안 주고 나가면은 이제 돈 안 주고 나간 거랑 비슷한 네, 근데 상황이 꼭 그것뿐 되니까. 아니라 레스토랑에도 팁 안 주고 나면 우와. 뛰쳐나오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있죠. 예. 내 서비스가 뭐 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라고 애둘러 말하지만 어디 돈 떼먹고 뛰어나가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 팁 노동자라고 돼 있는 카테고리의 네, 네. 최저임금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바꿨을 텐데 뉴욕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면 내가 1시간 동안 봉사했는데 팁을 안 주고 가. 네, 화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서비스가 잘못됐냐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냥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팁은 그냥 그러니까 300달러다 그러면 400달러로 듣고 500달러다 그러면 700달러로 듣고 네.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되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헷갈리는 거예요. 레스토랑도 어디는 줘야 되고 어디는 안 줘야 되고 심지어 그냥 지금은 이 단말기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만 사도 팁 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제시해준 기준은 너가 서비스를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누가 왔어. 그러면 팁을 주고 네가 가서 뭔가를 시켰어. 그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바에 갔어요. 술 먹는 바. 네, 네. 근데 거기는 제가 바에 앉아가지고 제가 가서 술을 사오고 그냥 이렇게 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서 팁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팁을 안 줬어. 그래서 딱 2병째 먹으러 갔는데 그때도 팁을 안 주니까 바텐더가 확 정색하면서 너 미국에서는 팁 줘야 돼. 이러면서 완전 너 그리고 속상해. 오지 말라고. 듣기만 해도. 오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좀 미안하다. 와, 완전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바는 대체로는 잔당 1불. 예. 시킬 때마다 1불씩. 대체로 네. 바는 또 다 팁이 있고 약간 그렇다면서 그래서 아 바는 팁이 있구나 또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바는 팁이, 셀프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가서 주문하는 거고 걔가 그걸 만들어서 만들어줘. 뭘 만들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고 어디는 줘야 되고 어디는 안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관습적이에요. 약간은 네. 뭐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반은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바텐더는 그 팁 노동자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월급을 받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난 거고 스타벅스는 그거 말고 그냥 안 줘도 15불을 받을 되죠. 겁니다. 예. 네. 계속 논란이 많으니까 이전에 주류 경제학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논란이 많으니까 언론에서도 식당이 자영업자가 책임져야 할 인건비를 고객한테 떠넘기는 거다. 팁으로 인해서 이런 비판도 엄청 많이 초반에 있었던 하더라고요. 예. 물가가 막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팁 내주지만은 이제 본인들도 물가 때문에 힘든데 팁 자체도 화가 그리고 나는 팁 거죠. 자체도 또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네네. 제가 미국에 옛날에 왔을 땐 10% 네. 점심 10% 저녁 15%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점점 올라서 요새는 점심 15% 저녁 20%. 그렇죠. 네네. 그리고 좀 좋은 데 가면 점심 20% 저녁 25%. 네. 네네. 저녁을 25% 안 주면 화내는 식당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그걸 한 2년 전인가 네네. 25% 팁이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는 기본. 이런 기사를 썼었어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왜 요새는 이 주문하고 계산할 때 뭐 아직까지 이렇게 그 영수증에다가 자기가 써서 계산해서 이렇게 써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단말기에다가 이렇게 네. 누르세요. 뭐 18, 20, 들고 22 뭐 이렇게 네, 들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식당은 18도 없고 20부터 시작해서 20, 22, 25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팁의 퍼센테이지를 단말기에 아예 네. 정해놓고 이렇게. 칸을 누르게 돼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르려면 내가 만약에 18%를 주고 싶어도 그럼 여기에 아더라고 커스텀, 눌러야 되는데 뭐, 커스텀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계산해야 네. 되고 눈치 그냥 마음이 급해지죠. 볼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약간 네.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냥 뭐 20% 이렇게 하면서 그 단말기도 약간 팁이 올라가는 거 영향이 있는 것 강요당해. 같아요. 뭔가 네. 강요당하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팁을 줄 때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는 어떤 식당은 참 교묘하게 뭐 20%를 하고 한 게 세금을 더한 비용에 곱하기 20%를 한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세금에는 팁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네, 왜 네. 세금 내는 거에 우리가 팁을 줍니까? 네. 그 서빙 받은 금액만 가지고 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뺀 금액 거기에다가 이제 팁을 주는 거를 이제 미국에 오시면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거긴 한데 술값에 대해서는 팁을 좀 적게 준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만드는 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게 그냥 아니니까. 뭐 맥주 3병 시켜서 먹었다. 네. 그런 건 바텐더도 사실은 한 병에 $1지 네. 뭐 그게 뭐 20%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새벽 먹고는 그거 계산은 못 할 것 같네요. 이 팁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미 기분이 좋아. 근데 그렇게 뭐 맥주 먹은 거 이런 거는 상관이 네. 없고요. 네네. 이제 와인 200불짜리, 500불짜리 이런 거 먹었을 때 네네. 팁에 이제 그 관련이 그렇죠. 있죠. 500불짜리 먹으면 100불이 팁이에요. 100불이 팁. 네? 최근에 또 이슈가 MS 오픈 AI를 좀 잡기 위해서 구글이랑 애플이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 게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특히 이제 애플의 AI 어떤 기술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 반가웠을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얘기가. 그 나오거나 짤 중에 네. 그 약간 반에 되게 그 실망해 있는 친구한테 너 좀 뭐라도 하나 해봐 해서 되게 자신 없는 소리를 나도 AI 할게 했더니 막 환호하는 그런 짤들이 막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너 그 말을 발표했어. 기다렸어. 너의 그 먼저 좀 말이었어. 해봐. 그 사람이 애플이구나. 사실 저희 주리경제학에서 계속 제가 그 아니다 애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지금 뭐가 있을 거다. 이 친구 얘가 발표를 못해서 지금 신중한 그치. 애여서 그렇지 속으로 뭔가 대단한 게 지금 있을 거야라고 주장했던 1인으로서 네네. 이렇게 손잡는다고 하니까 그럼 진짜 없어서 말을 뭐가 못해요. 없었나?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애플이 만족할 만큼 시장에 당장 내놓을 만한 수준의 뭔가가 진짜 없어서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나는 믿고 믿었던 있었는데 애플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애가 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지적들이 실제 있었어요. 보면 애플이 실제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지적들이. 네. 적어도 지금 네네. 당장 시장에 만족스럽게 내놓을 만한 거는 없으니까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 조금 그럼 머신러닝에 대해서 투자는 일찌감치해서 네. 10년이 좀 안 되던가요? 그런 정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음. 이번 지난주에 내놓은 게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만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시험판으로 배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도 애플 GPT가 있고 언어 모델은 훈련을 시키고 있고 한데 요거를 시리하고 연결한 게 있었으면 벌써 마케팅 용어로 네. 우리가 포장을 했겠죠. 네, 네. 근데 그런 걸 못한 상태에서 어차피 대부분 검색을 구글에 의존하고 있었던 애플이니까 네. 그걸 좀 연장하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지금 평이 나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오히려 올라갈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네. 기대는 되지만 네. 반대로 맞아요. 알파벳은 완전 시장을 검색 시장을 잃을 뻔한 거잖아. MS한테 네, 네. 빌려서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그 프롬프트 좀 입력만 하면 뭐 이미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글이 엄청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성사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로 이게 기기로 확 이렇게 탑재가 되는 네. 거잖아요. 알파벳은 성사만 되면- 하나도 네네. 손해볼 게 없죠.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제미나이 개발을 해놨고 네, 네. 개발해놨는데 욕 먹으면서 확산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네. 애플이 22억대 활성기기에 네, 네. 실어주겠다니까. 네,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또 그냥 돌아갈수록 계속 예. 더 정확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짜로 정말로. 실어주는 게 아니고 네. 돈을 왕창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돈을 너무 많이 줄까봐 이게 그 클라우드와 연동되는 AI가 아니라 그냥 여기 기기에만 한정된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로 네. 연결 안 되는 네. 그런 모델을 할 거다. 네. 삼성처럼. 구글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바일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로 밀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 체제로 보면. 근데 이제 iOS까지 먹게 되면 완전히 다 둘 다. 모바일을 완전 다 장악하는 거죠. 삼성하고 애플 모바일을 먹으면 뭐 누가 어디 완전히 이기는 1등, 거죠. 2등. 근데 애플이 40%. 급하긴 급했나 봐요. 그런 걸 다 그렇죠. 감수를 하고도 어쨌든 구글과 손을 잡고 해야 된다라고 월가에서 검토를 누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네네. 어떤 사람이 애플하고 4년 전에 네네. 시리 관련해서 무슨 협업을 했대. 네, 협업을 네. 내부에 가서 협업을 했는데 그때 느낀 생각이 얘네들은 AI 이런 거에서 관심이 없구나. 전혀 AI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성 인식하고 간단하게 검색을 답변으로 전해주는 이 정도의 시리 기능만 갖고 있지 그거를 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뭐 답을 정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팀 쿡의 문제다. 팀 쿡이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성견지명이 없었다.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팀쿡은 SCM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네. 재무 이런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무슨 인사이트가 있고 이런 건 혁신의 아니었다는 아이콘은 거죠. 아닌 거죠. 예. 네. 저는 사실 어제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애플 주가가 내릴 줄 알았어요. 내릴 줄 알았는데 애플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애플이 뭔가 AI에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애플은 코카콜라야. 왜냐하면 이제 돈은 잘 벌고 네. 혁신은 없고 배당을 열심히 주는. 그리고 네, 누구나 브랜드 가치 있고. 그럼 브랜드 네, 가치 네. 있고 코카콜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아이폰은 계속 쓸 거예요. 네. 쓰는데 이걸로 뭐 가슴이 뛰거나 이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는 어떤 회사다. 그래서 네. 이제 배당주, 네. 가치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코카콜라처럼 될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술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배수가 지금 애플이 가진 5배, 6배, 7배 네. 이런 프리미엄을 누리기는 어렵죠. 성장주로서. 네. 근데 사실 AI라는 게 뭐 이렇게 결국은 사람이랑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랑 만나는 점은 사람이 디바이스를 거쳐서 AI랑 만날 수밖에 없고 디바이스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걸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라 참 그거를 정말 정말 귀중한 건데 아쉽네요. 아, 네, 너무 맞아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너 그리고 머리 그렇게 좋으면서 그래서 어제 그런 느낌이. 주가가 그래서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누구 거든 소비자는 편하기만 하면 되지. 이게 뭐 네, 네. 메이드 바이 구글이든 네, 뭐 네. 제미나이든 그래서 브랜딩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제미나이 브랜드를 안 쓰고 그냥 네, 네. 애플 브랜드를 만들어서 쓸 거다. 네. 그냥 제미나이 그렇죠. 밑에 이거만 넣는 거고. 네, 네. 대신에 뭐 데이터는 당연히 구글이 쉐어를 하겠죠. 데이터와 네. 관련해서는. 뭐 그래서 과거에 애플이 맵도 그렇게 했대요. 맵을 처음에 자기 기술이 없어서 네. 딴 데 어디 맵을 갖다 쓰고 그 사이에 자기가 개발을 해서 네. 자기 걸로 갈아 넣고 네, 네. 그렇게 앞으로 이제 AI도 그렇게 갈 거다. 네, 네. 그래서 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해는 잘 안 가요. AI 폰이 되면 또 사람들이 그동안 아이폰 안 팔리고 중국에서 안 팔리고 교체 주기 길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로 나오면 그럼 좀 한번 사볼까? 슈퍼 사이클. 네, 네, 이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그런 것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삼성과 애플 중에 누가 더 제대로 한번 올라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켜볼 수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정말 한 10년 정도는 진짜 뒤처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세돌이 그 바둑 대결한 게 2016년이잖아요. 네, 알파- 그것도 파고란. 8년 전이고 보니까 구글이 인공지능 이렇게 검색어에 인공지능 입력한 게 2000년 초반이에요. 네, 네. 그럼 거의 20년 되네요.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동안에 애플은 디바이스 가지고 이거 혁신은 했지만 여기 들어간 OS에 물론 시리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밑단에 있는 연구를 시작한 거는 2018년인가 2020년 근처여가지고 엄청 네. 시차가 많이 나요. 네, 근데 네. 그걸 이제 와서 AI 하겠습니다 하고 딱 뛰어들려고 보니까 네. 안 되는. 이미 뭐 사파리도 다 구글 거 그 연동해가지고 알고리즘 똑같이 쓰고 있고 시리에다가 그냥 입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방금 설명해 주신 네, 대로. 네, 네. 그 모양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게 너무 확인돼서 네. 맞아요. 좀 실망했다라는 표현 그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현재 내가 1등하고 장사 잘할 때 남들도 놀지 않는다. 네, 이건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도 AI 관련해서 또 네. 여기저기 M&A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좀 제가 그래서 그것도 많이 월라우에서 그 전날에도 M&A를 하나 했잖아요. 네, 이 뉴스가 나오기 전날. 그래서 캐나다 제가 쪽에 월라우에서 그랬어요. 계속 얘네들이 뭐 M&A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기술이 없는 것 같다. 기술이 있으면 맞아요. 뭐 네, M&A 맞아요. 하겠지. 올 네. 들어서 거의 네, 10개 네, 했어요. 10개. 맞아요. 그 네. 조그만 회사고 너무 네, 늦어요. 네. 스타트업들 조그만 스타트업들이라 사실 뭐 기사는 많이 안 됐어요. 근데 네. 한 거의 10개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네, 네, 그거 네. 급한 거예요, 지금. 막 근데 무조건 또 사는 거죠. 애플이 또 이런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의 기술을 협력하는 듯 하다가 쪽쪽 가지고 빨아먹잖아요. 온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과거부터 그렇게 하긴 근데 했었던 것 애플은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걸 많이 하고요. 네네. 잘 이해. 그 와중에 시리가 잘 이해를 못 이해했다. 자기 욕하는 거를 들었어. 어떻게 찰지게 들었어? 미안하다 얘야. 시리 기마가 이거 나 지금 완전 우리 집에 도전다. 조용히야. 아니 똑똑하네.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아니 AI 된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기 욕하는 거를 딱 알아듣고 지금 미안하다 얘야. 지금 그 기사 나왔잖아요. 중국에 가서 위챗 앱을 깔아놓으면 네네. 시진핑 나쁜 새끼야 이런 거가 다 걸러진대요.
다 걸러져서 딱 뜬대. 얘가 공안이 이미 알고 있대. 이미 도착했는데 시진핑 우리끼리 만나면서 술 먹으면서 시진핑이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면 이미 공안에다 찍었대. 그게 이미 다 있대. 저 하나만 더 얘기를 애플도 그렇게 돼 있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중국의 그런 체제는 그 특파원들이나 이런 외국 특파원들이 막 시진핑 비판하는 기사 쓰다가 귀국하는 공항에 가면은 어떤 남자가 나타서 이렇게 노란 봉투를 준대요. 노란 봉투? 왜 뭐? 그 안에 이 특파원이 잘못한 모든 게 찍혀 있대. 사진을. 뭘 얼마나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술집 가고 뭐 그런 거 예를 들자면 잡아넣진 않아도 조심해. 너 조심해 이거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 아니 공안들이 외국 특파원들 다 쫓아다녀요. 담당이 있어서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네. 아니, 거기 가가지고 기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특파원 선배한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예를 들어 되게 위협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진짜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파트야. 근데 우리 집만 갑자기 전기가 안 나와. 전기가 꺼졌어?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그 관리사무소에 이거 왜 안 되냐? 왜 이거 우리 집 전기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이상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뭐 하루 이틀 전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일단 네가 사는 집이 어딘지 알고 있고 네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거 너 지켜보고 찾아봐. 있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전 시스템 좀 이상하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좀 있어 인터넷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애플이 그러면 AI 되게 발전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애플이 나한테 그런 관심 좀 가져주면 애플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해서. 지금 얘의 한마디에 지금 갑자기 근데 이 와중에 애플은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더 저평가가 구글이잖아요. 전 이번에 맞아요. 구글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6% 오늘은 너무 올라서 조정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만 한 게 아니고 얘네가 요거에 맞는 반도체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한 거를 시장에서는 뭐 제미나이 실수한 거 그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언어 모델 위에서 명령을 넣어서 결과물 나올 때까지 쭉 훈련하다 보면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요게 틀린 건 아닌데 요걸 사람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빠졌던 거라 그거 말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 엣지 디바이스까지 다 닿아서 구글이 그걸 제공하는 거 이번에 확인시켜줬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MS가 받고 있는 정도 가치까지는 PER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너무 이렇게 급반전이 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챗GPT 쓰다가 요즘은 제미나이 써요. 왜냐면은 제미나이로 클릭했다가 다시 바로 검색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이게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검색창에다가 제미나이 눌렀다가 검색 눌렀다가. 그러니까 이 주가는 뭐 펀더멘탈에 연동은 돼 있는데 펀더멘탈은 이제 기업 이익이죠. 그리고 이익 전망 앞으로 어떻게 그거 연결은 돼 있지만. 그 시장 이게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어떤 내러티브 이런 거래하는 건 제가 여기가 가격이니까 여기 맞추자 이런 여기서 뭐 펀더멘탈이 어떠니까 내가 얼마에 팔기 이거보다는 지금 막 내려가면 이러면서 파는 사람 맞아요. 뭐 아니면 지금 막 올라가면 그냥 사면 오를 것 같아 이런 사는 그런 투자 심자들이 많이 있고 심리가 굉장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 벌써 메타버스 개발한다고 돈 막 쳐놓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니 메타버스 2022년 가을에 주가가 막 주당 $90까지 갔거든요. 그 저커버그 그 이상한 그 아바타. 그러면서 저커버그 물러나라고 막 난리했는데 지금 이제 $500예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구글의 경우에는 저는 보면 사실 AI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에요. 오픈 AI야. 오픈 AI와 구글이에요, 사실. 오픈 AI가 구글 때려잡으려고 만든 회사. 그 두 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우위에 쓰다 보니까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업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주목을 받아서 확 앞서갔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갖고 있고 그 밑으로는 누군지 모르죠. 애플 이런 애들도 못 따라가고 있고 메타도 갖고 있긴 하지만 메타는 이제 자기 특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광고를 어떻게 한다든지 데이터 가공 기술 같은 거 갖고 있지만 그렇게 막
아마존도 약간은 어떤 상품 소팅이라든지 뭐 이런 네, 쪽에선 갖고 맞아요. 있지만 범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챗봇 네. 이런 건 아직 안 된 것 같고 네,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구글의 주가가 사실은 그 요새 부정적인 내러티브 중에 너무 내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에서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 주로 우리는 기사를 쓰면서 랩탑 노트북을 쓰잖아요. 이 안에서의 전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챗GPT 썼다가 코파일럿 뜨니까 코파일럿 썼다가 제미나이 썼다가 이 안에서 과연 저를 비롯한 소비자들을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로잡을 것이냐 이 전쟁이다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는 뭘 할 때 보통 쓰세요? 일할 때도 쓰세요? 네네. 역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예. 얼마 전에 뉴요커 이야기 찍으면서 여기가 왜 둔치 형성이 안 됐을까? 지형이 왜 다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코파일럿, 그러니까 구글 검색에도 물어보고, 제미나이도 한번 물어보고, 코파일럿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공통분모랑, 예, 공통분모 나오는 걸 다시 구글 검색하고, 그다음에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답변 예.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때는, 근데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건데, 그때는 제미나이 답변이 이렇게 제가 검증을 했을 때 제일 나왔었어. 그 다음에 출처가 또 나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정말 그 출처가 맞는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내러티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자꾸 애플이랑 내러티브에 해당되는 핫한 기업들을 하면은 구독자님들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테슬라 얘기하려고 하시나요? 왜냐면 이전에 우리가 테슬라 얘기하면 했다가 봐도 너무. 지금 테슬라 네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못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해외 계정에서도 네네.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어. 우리 싸우지 말자, 욕설하지 마자.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상을 너무 입어가지고 네네. 이 주가 안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조심 그래도 하긴 해보시죠. 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람들이 전기차 대신 다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기사의 내용도 보면은 결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면서 그에 대한 대체제로 네. 이게 다시 떠오르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저는 네, 사실 네. 테슬라가 이번에 4월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리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이제는 더 내려도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으니까 3월에라도 많이 사라고 가격을 4월부터 올릴게 이렇게 얘기한 건지 약간 그게 조금 근데 또 궁금하긴 올린다고 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주가는 또 네.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네. 네. 3월에 이제 많이 살 것 같으니까 갑자기 안 살려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더 약간 비싸기 이런 전에. 생각들 때문에 이제 1분기 인도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주가는 오르는 건데 저는 그게 어제 테슬라 갑자기 6% 올랐는데 네네. 그게 무슨 가격을 올렸다 이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네네. 너무 많이 떨어진 많이 기술적으로 과매도된 상태 단기적으로 네네네. 그게 뭐 그 엄청난 호조였으면 계속 올라야죠 사실. 근데 제가 월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펀더멘탈이 중요해요. 네. 펀더멘탈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볼 건지의 내러티브가 정해지는 건데 테슬라의 경우에 지금 작년에 181만 대를 팔았거든요. 매년 50% 성장이 목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180만 대를 팔았으면 내년에는 90만 대 더 늘어난 270만 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작년에도 그걸 못 지켰고요. 올해 270만 대가 문제가 아니라 200만 대 밑에가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테슬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베를린 공장과 이 상하이 공장, 캘리포니아 공장, 이 공장들에서 나온 텍사스 공장 이런 공장들에서 나오는 생산 추세라든지 이런 걸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지금 43만 대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2023년 1분기가 44만 대였거든요.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50% 목표로 하던 성장 회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낮을 수가 없어요. 판매량이 줄어들면 뭐 가격을 올리겠습니까? 마진 안 나오죠. 그러면 테슬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성장주가 아니다. 네. 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 그냥 자동차 주가가 되는 거예요. 네. 자동차 주가면 지금의 P가 몇십 배 받는 게 아니라 10배로 떨어집니다. 10배도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거리고요. 저는 이 테슬라 주식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 이 정치인에 대한 어떤 팬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놨느냐
이 정책별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책별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다 좋아. 뭐 트럼프면 다 좋아. 뭐 바이든이면 다 좋아가 아니라 바이든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 테슬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주식을 너무 사랑해. 이 주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믿음을 갖고 막 사랑하고 그걸 싸우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주식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오를 것 같다. 이거 펀더멘탈이 좋아질 분위기야. 계속해서 나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것 같으면 팔고 나중에 좋아질 것 같을 때 다시 사고 이러면 되는데 막 그거를 30% 40% 떨어질 때까지 막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막 그거를 한이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정말 사랑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기는 했어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은 전 세계 자동차의 전기화, 뭐 전기 자동차와 이런 게 굉장히 미래적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죠. 굉장히 힙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브랜드 이미지처럼. 그런데 이게 자꾸 시장이 성장이 둔화하고 뭔가 이렇게 예전만큼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허츠가 또 테슬라를 뭐 팔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느꼈던 내가 테슬라를 몰면서 혹은 테슬라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힙한 느낌,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제가 볼 때 팬층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너무 많아. 테슬라, 즉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고 테슬라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네네. 그 팬층이 네네. 더 공고해지고 그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 있을 수 주가가 있죠.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이 네네. 틀렸다는 거를 네. 지금 그 전까지 주가로는 그 입증을 시켰잖아요. 네네. 어쨌든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팬층이 약간 공고해진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제 제가 그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가격을 올려도 팔릴 것 같아서 올리는 게 있고 아니면 정말 3월에 반짝 팔기 위해서 4월에 올리는 거. 그렇게 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더 안 좋은 이거라도 해야 팔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두 번째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계속 판매량은 떨어지고 있고 가격이 올라도 팔 수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럼 결국은 첫 번째인데 그럼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3월에 1분기 인도량을 바짝 맞춰줘야 되는 그 정도로 나쁜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근데 좀 그 들었어요. 피스코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는 뭐 다른 업체도 힘들지만 그런 걸 보면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참 지금 예전만큼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가 느껴지긴 해요. 뭐 주변에서도 아니면 판매량에서도 다 드러나지만 이 중에 전기차 전체적으로 오너가 그렇죠. 없으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확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 가격이 뭐 2만 달러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 왜 안 되냐 하면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가 네네. 그 전기차 원가에 거의 반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격이 낮추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대중차로 쫙 뻗어나가기는 힘든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럭셔리 캐테고리에 남아있는 건데 네네. 문제는 다들 럭셔리 캐테고리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뭐 마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네. 비아디 이런 데가 이제 네네. 그 밑으로 치고 나오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번스타인에서 보고서가 테슬라 관련해서 보고서 나와서 제가 월신나우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 비아디하고 두 개를 테슬라를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골 모델들 네네. 이런 모델들을 하나 개발을 해서 막 10년씩 우려 먹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모델 S, 모델 X 나온 다음에 페이스리프트를 약간 하긴 했지만 사실 네. 거의 똑같고요. 비슷한, 원형이. 네네. 가격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어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고 그래서 원가를 떨어뜨리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팔아먹는 그래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테슬라의 사업 모델 같은데 비아디는 그거하고 다르고 모든 세그먼트에 다 차량을 갖고 있고 네. 뭐 고급차, 저급차, 뭐 중간, 뭐 컴팩트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SUV, 뭐 승용차 이런 수많은 모델을 갖고 3년마다 이걸 교체를 해간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어느 모델이 더 좋으냐? 근데 번스타인 얘기는 지금같이 전기차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테슬라의 전략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도 모델 3 만들고 모델 3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갈 게 아니라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이번에 하이랜드인가 뭐 내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약간 손본 거 네. 수준이지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앞뒤 정도 디자인만 좀 바꿔주고. 네, 네. 사실 기존 자동차주 중에 자동차주 모멘텀 중에 제일은 신차 모멘텀인데 결국 테슬라도 신차 모멘텀이라도 있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뭐 그렇게 신차던지 맞아요. 아니면 정말 가격이 낮은 모델 2를 빨리 내놓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토니 사코나기는 원래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테슬라에 네. 대해서 거의 팔아야 되는 걸로 계속 아까 말했던 미치는 번스타인의 네, 네.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 근데 이 사람은 테슬라 베어. 계속해서 말하는 것마다 테슬라를 그동안 계속 $100 밑으로 주장해온 사람. 저랑 비슷해. 이렇게 그만하게 계속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세요. 아 김종호 매파적인 얘기를. 좀 안타까운 게 뭐 아무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뭔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그 스페이스X 우주선도 성공시키고 네. 이런 거 보면 혁신을 가져가는 사람인 건 맞지만 여기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되는 테슬라를 어떻게든 간에 좀 뭔가 저변을 넓혀야 되는 임무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무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발언 수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놓는 그 뭔가 앞으로 내놓을 거라는 것도 약속하고 못 지킨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기차 싼 건 언제 내놓을 건데 그건 아직도 내년으로 또 미뤄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월가의 숫자로 계산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좀 되게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3주 휴가 갈 수 있어요. 네네. 자, 시작. 드디어 확정받을 수 있구나 이거. 포상이야, 여러분 포상. 저 3주 휴가 갑니다. 왜냐면 저희 그 이제 6월에 저희 또 팀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뉴욕에서 컨퍼런스를 이제 열고 6월 네. 3일부터 6월 5일까지 환경 글로벌 마켓 뉴욕 컨퍼런스를 3일 동안 네네. 뉴욕에서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크게 준비하는 건데 연사가 중요하잖아요. 6월 4일 날 하루 종일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월가에 이제 빅샷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될까 말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수지 네. 씨가 지금 섭외 중인데 네, 누굽니까? 열심히 섭외 중인데 폴 튜더 존스라는 이 헤지펀드의 전설 같은 그런 분인데 사실 정말 기대 없이 이게 연락처도 막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이 링크드인에 이제 해가지고 메시지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답이 한참 없어서 그냥 아휴 또 씹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딱 답장이 와서 네. 짧게 써머리를 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답장을 왜 했지 싶은 거예요. 기대를 할 만하죠. 어쨌든 네. 관심을 기울인 그러니까 거니까요. 답장을 네. 그래서 제가 건물인데. 또 써머리 다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인스타 써머리해서 보냈더니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러면 여기 내 비서 여기 이메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락해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안 올 거면은 그런 맞아요. 메시지를 안 할 텐데 네네네. 올 생각이 있는 것과 좀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 같다. 네. 긍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휴가 확정. 그래서 이게 제가 만약에 폴 튜더 존스 섭외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현석 선배가 저 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쓰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있는 거 다 써있네. 예. 폴 튜더스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재산이 지금 자기가 투자해서 번 돈이 81억 달러. 야. 81억 원이 아니고 81억 달러. 아니 그분의 1초를 환산하면 막 거의 한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초를 저한테 쓴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월가에서는 PTJ라고 불려서 폴 튜더 존스라고 네네. 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분 말고도 빅샷들이 많이 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KKR의 조세페 CEO가 오고요. 재작년인가 작년 연봉이 5억 달러 벌어서 막 블룸버그 쓰고 그런 사람이고 골드만삭스의 야네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번에 계속해서 침체가 안 온다고 가장 먼저 불러서 지금까지 다 맞췄죠.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침체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에드 하이먼 에버코어 ISI의 회장. 저희가 열리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데 그 다음 주가 6월 FOMC입니다. 6월 FOMC가 뭐가 중요하죠?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 언제냐? 지금 그거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게 있는 거고 그 바로 전주에 저희 컨퍼런스에서 보스턴 연방은행의 전
에릭 로젠그린 총재가 와서 페드는 이렇게 볼 거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에 가면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에 있는 성조라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분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테크 쪽의 리더입니다. 그 매니징 디렉터고요. 월가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또 테크 주식, AI 주식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윤재성 CIO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CIO들을 모셔서 대담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테크, 바이오, 전체적인 CIO들의 투자 뷰,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모든 걸 다루는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 행사고요. 네이버에서 환경 글로벌 마켓 뉴욕 컨퍼런스 치시면 지금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폴 투더 존스. 예! 3주 휴가 예! 아 진짜 잘 되면 좋겠네요. 손편지 정말. 보내. 손편지 보내야지. 찾아가야 될까봐. 어떻게 해야 될까봐. 자,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류 경제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Swan dive.